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왔는데 댓글도 그렇고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주로 이제 돈에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주 목적이 저축이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주거비, 물가라든지 평균 워홀러들이 일주일에 얼마 버는지, 그리고 저축은 현실적으로 얼만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호주 주거비는 총 200불, 250불, 그리고 300불, 그리고 500불 이상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200불 미만, 주로 닭장 쉐어라고 불려지는데 10명 이상이 함께 지내거나 8명이거나 화장실에서 똥 마려운데 줄 서서 이제 기다리는 일은 거의 다반사고, 냉장고에 나의 음식이 사라지거나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바퀴벌레랑 좀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임시 거주용으로 생각을 하거나, 저는 200불 미만 사는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간혹가다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의 닭장 쉐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시티 내에서는 없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데를 가야 이제 250불 때, 이제 250불은 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도심지에서 가까운 250불이냐, 아니면 도심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250불이냐에 따라서 방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시드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티에서 가까운 250불은 방이 좋다기보다는 그냥 거리가 가까워서 금액이 좀 비싸다 라는 느낌이 있고, 방의 퀄리티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반면에 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250불 정도 되는 방은 그냥 그래도 살만한 정도? 건물은 조금 오래되고 여기랑 조금 거리가 있어도 그래도 살만한 정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300불 이상, 사실 시드니에서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요 구간에 많이 살아요. 300불 이상이면은 엄청 많은 쉐어생들이 다 같이 살지는 않아요. 주로 건물이 깨끗하거나 오래된 건물이라도 유지보수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주로 역 근처에 집이 있습니다. 시티에서 300불 이상은 그냥 작고 깨끗한 느낌이라면, 시티랑 조금 떨어져 있는 300불 이상 되는 집은 그래도 공간이 굉장히 넓고 깨끗하게 시설이 유지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00불 이상 같은 경우는 주로 커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깨끗한 한국의 투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호주 마트 물가인데, 제가 이거는 직접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물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딸기 이만한 게 약 4.9달러입니다. 한 4,500원 정도? 망고는 한 3.9달러? 샐러드 되어있는 거 이런 거 하나에 5달러 정도. 나중에 호주에서 애 키우실 분들 기저귀는 한 18불 정도 합니다. 포도가 좀 비싸네요. 거의 16달러 정도. 나중에 호주에서 똥 싸실 분들은 휴지는 한 5불 정도 해요. 6개. 닭다리가 좀 싸요. 1.6kg인데 8달러예요. 여기가 오히려 닭가슴살이 더 비싸더라고요. 소고기 같은 게 좀 저렴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400g 13달러 정도 하네요. 닭가슴살은 1.4kg에 한 16달러 정도? 테팔. 호주에서 요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라이팬에 한 34불 정도 합니다. 라면은 신라면 5개 들어있는 게 한 5달러 정도 하네요. 이런 빵 같은 거 좀 많이 들어있는 거 한 4,000원 정도, 4.5달러. 호주에서 유명한 소스인데 베지마이트라는 건데, 이건 뭐 7.6달러 하네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시리얼은 한 6.5달러. 우럴스 마트 가격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세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세일을 할 때 오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는 가격이 좀 있죠. 900g에 75달러 정도. 고양이 키우실 분들은 고양이 사료 13불 정도 한다는데 100g이 맞나? 1.2kg인 것 같아요. 이거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6달러고 엄청 달아요. 과자 한 봉지에 한 4,000원 정도? 이런 거. 치토스 조금 큰 거 4,000원 정도 합니다. 4달러 정도. 식용유도 한 3,000원, 3,5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강아지한테 프리미엄 사료 먹이고 싶으신 분들은 1.3달러 정도 합니다. 그리고 로션이랑 샴푸 같은 거 가격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샴푸랑 컨디셔너 들어있는 건데 3.6달러 정도 하네요. 싸네. 비싼 거는 이렇게 32불까지 합니다. 선크림 같은 것도 한 2만원, 22불이니까 면도기 싼 거는 6불, 비싼 거는 22불. 선크림은 더 싼 것도 있어요. 펄스 이런 데서 장 보면 돈을 조금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지는 또 없다 야. 이렇게 해서 마트 물가는 그래도 좀 엄청 비싸진 않은 느낌? 좀 신경 써서 장을 보면 그래도 엄청 비싼 느낌은 아니에요. 좀 저처럼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마트 물가는 50불 정도? 50불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들이죠. 그래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면은 일주일 주급이 얼마냐. 사실 요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3가지 부류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라이트 워커. 일주일에 600불에서 800불 정도를 벌고 일 적당히 하면서 사람 만나고 또 여행도 조금 다니는 사람들. 저축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딱 아껴서 생활할 만큼만 벌고 그 남는 시간에 여행이나 친구들을 만나고, 주로 이제 학생이거나 여행 목적으로 워홀을 온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약 한 25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시급 30불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미들워커. 주급이 약 800불에서 1200불 정도 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 있어요. 풀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가끔 잔업을 해서 조금 시급을 더 받는 정도의 경우고요. 주 한 1000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저축도 가능하고 소비도 어느 정도 가능한 밸런스 있는 삶으로 주로 많은 워홀러가 이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일주일에 약 35시간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은 하드워커. 주에 1300불 이상으로 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유튜브 보면은 어디 농장, 뭐 공장, 파이포 이런 데 보면 막 2000불, 3000불 벌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시티에서 호스피탈리티 직종으로 기준을 계산한 거라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00불 이상 되려면 투잡을 하거나 한 직장에서 쉬프트를 좀 많이 받을 경우에 주에 이제 1300불 이상이 되면은 일주일에 한 45시간 정도 일을 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 여행이나 지인들을 만나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게 조금 시간이나 체력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빨래를 한다든지 도시락을 싼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샤워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류는 주로 이제 여행보다는 이제 호주에 돈을 벌러 오는 목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시간 내서 여행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긴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직장이랑 두 번째 직장이 있어요. 첫 번째 직장에선 주급 900불을 받고 있고 두 번째 직장에서는 한 700~800불을 받고 있어서 주에 한 1600에서 18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팁까지 합치면 그 정도? 그리고 저축 2가지로 나눴어요. 주 급여가 1000불에서 1200불 정도 되는 미들 워커인 경우로 가정을 하고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과연 저축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워홀은 경험이다. 현실적인 소비 기준으로 뭐 집세, 식비, 교통비, 휴대폰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체육관 비용, 그리고 가끔 맥주 한 잔 드시는 분들은 뭐 술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활용품, 치약, 칫솔, 샴푸, 여가 시간, 비상금 뭐 이런 거를 합치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총 지출이 조금 소비를 하는 사람 기준으로는 700불, 조금 많으면 800불 뭐 요 정도 돼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 가능한 금액이 약 한 200~300불? 300불 조금 넘게 저축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부류, 소비는 경험이 아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뜰형 워홀러인 기준이고요.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너무 비싸지 않게끔 집을 고르고, 그리고 사람들 잘 안 만나고 집에서 밥 다 해먹고 외식 최대한 줄이고 술 같은 것도 어쩌다 한번 집에서 캔맥주 한 잔씩 먹거나 생활용품 같은 것도 좀 할인할 때 사고 이러신 분들께서는 미들워커 기준으로 그래도 일주일에
500에서 600불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의 저축 금액을 말씀을 드렸고요. 좀 결론을 내리자면은 호주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인건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충분히 내가 좀 아끼면은 한국 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지금 일주일에 1000불을 모으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800에서 1000불 정도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쉬프트를 좀 많이 받는 주에는 1000불을 모으고 쉬프트를 좀 별로 못 받는 주에는 한 800불 정도를 저축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좀 워홀 고민되시거나 곧 오는 분들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있더라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시티 근처에서 살 것인지 조금 떨어진 데서 살 것인지, 그리고 내가 여행을 목적으로 호주로 올 것인지 아니면 돈을 벌려고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드니 도시의 호스피탈리 직종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 구독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